이제는 지진 자체보다도 이 지진 영향으로 인한 원전 폭발, 이 방사능 노출이라는 문제가 최대 이슈가 됐습니다. 이 사태가 참 잦아들기는커녕 계속 진행형이라는 것이 우리의 증시 발목을 잡지 않나 싶습니다. 리트 인베스트먼트의 신경 대표, 주식수녀 이승복 주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점심 먹고 돌아왔는데 갑자기 꽉 막히는 게 아직도 소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한 12시 경이었죠? 예, 한 12시 정도에 계속 가장 이슈가 됐던 사실 루머는 그거였죠. 이 방사능이 한국으로 진출을 한다, 방향이 바뀌어서 그래서 4시 정도에는 서울 정도에 영향이 끼칠 거다라는 악성 루머가 돌면서 투심이 급격하게 망가졌던 것 같고요. 오늘 장중에 되게 재미있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가로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2시 근처쯤 돼서 연기금이 3천 원 투입시키다 그러고 정통부에서 1,500억 정도 투입한다 그러면서 발빠르게 연기금이 화학주를 비롯한 매수로 돌아섰던 모습이 보였는데요. 오늘 이 시장가 매도는 역시 제가 가장 우려했던 그 신용 물량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예. 그래요. 사실 문제는 이 원전 폭발 그 뉴스 자체보다도 투심이 악화돼서 이 투매 현상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 예, 그렇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걱정을 많이 하셨죠. 예, 그래서 오늘 사실 시장에 대해서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주 깜짝 놀랐고 오늘 대응을 해나가느라고 아주 정신이 좀 없었는데요. 시간은 아마 12시 30분 정도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종합주가 지수가 1920포인트에서부터 1880포인트 있는 그 근처까지 약 한 40포인트가 한 30분 정도 만에 급격하게 하락으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이제 투매성 물량이 좀 많이 나타났는데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럴게요. 제가 그동안의 시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좀 말씀을 많이 드렸었습니다. 근데 오늘 시장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시장 상황은 좀 불확실성이 다시 또 증대되는 그런 시장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종합주가지수 1940포인트, 그러니까 장 끝나기 일보 전에 일정 부분 또 현금을 만들어서 현금 비중을 한 50% 정도 만들어 놨다는 점 우리 시청자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어제 대표님께서는 매수로 생각하는 투자자분들에게 매수하지 말고 좀 더 관망하자라는 의견을 주신 바 있는데 그 말을 들으신 분들은 오늘 마음이 놓이셨을 것 같아요. 네, 자세한 얘기는 희노애락에서 이어가겠습니다. 희입니다. 어제는 반사이익이라고 해서 반도체, 자동차, 정유 쪽이 상승세가 뚜렷하더니 오늘은 그 종목들이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힘이 없었고요. 오늘은 오히려 대체에너지, 풍력주들이 관심을 크게 받았습니다. 정리를 먼저 해보죠. 네, 정리를 먼저 해드릴게요. 어제 사실 우리나라가 반사이익을 받을 업종이 올랐던 이유는 제가 이제 모 방송에서 일본이 방파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쓰나미의 영향을 받지 않을 거다라는 반사이익이 우리나라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거라는 분위기였는데 오늘 사실 우리나라 증시를 발목을 잡았던 부분은 이 쓰나미와 지진 부분이 아니라 바로 이 원자력, 이 원전 관련주 방사능의 문제였던 것 같고요. 이게 일본이 더 이상의 방파제 역할을 할 수 없이 공기 중으로 이동한다는 모습 속에서 우리나라도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모습으로 인해서 일본 증시가 오늘 아마 장중에 14% 이상 정도의 하락을 보였던 부분이었고요. 그런 서킷 브레이크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증시도 사실 더 많이 출렁거렸기 때문에 이제는 반사이익을 걱정할 때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중요하느냐 이런 문제까지 입었던 그런 투심이 더 많이 작용을 했던 것 같은데요. 오늘 아침에 끝난 이제 미국 증시에서는 오히려 미국 증시가 발빠르게 그러면 방사능이 이 물이 필요하니까 바다 근처에다가 안전하게 지진 내진을 잘 설계해서 졌는데 지진은 한 진도 8 정도는 이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지진보다도 더 무서운 이번에 쓰나미에 당했기 때문에 그럼 과연 이 CO2 배출이 없어서 효과적이라고 했던 이 원전이 과연 정말 대체 에너지가 될 수 있겠느냐. 그럴 바에는 태양광 쪽으로 보자 그래서 미국 증시에서 태양광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오늘 우리나라 증시도 그나마 빨간색을 보였던 부분이 바로 이 태양광 에너지 쪽이었죠. 그래서 어쨌든 유가 관련이 하니까 풍력주들이 올라갔고 또 이렇게 또 쓰나미 관련돼서는 또 태양광 에너지들 제가 금요일날 이제 발키리에서 베스트 워스트워를 준비한다 그랬는데요. 굉장히 내용이 재미있어질 것 같습니다. 아니 왜 풍력과 태양광주가 이번
지진 때문에 관심을 받은 것도 있지만 지진 전에도 사실 유가의 급등으로 인해서 관심을 받았던 종목이거든요. 근데 여기에다가 또 하나의 이슈가 겹쳐져서 지금 상승 가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가 관심이 됐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매수 유효합니까? 예를 들면 제가 그 성균관경 투자를 말씀을 드렸죠. 오늘 이제 오전에 14%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가 조금 뭐 종가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이 성균관경 투자 같은 경우에는 이 자회사의 서주광전 투자도 이번에 굉장히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한 57% 상승을 보이면서 자회사 실적도 좋았고 또 중국에 관련된 이런 그 태양광 에너지 업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미국에서 태양광 에너지에 그런 기대를 부푼다면 이러한 영향이 중국까지 끼쳐질 것이다. 그리고 지금 질문해 주셨던 부분처럼 이 태양광 에너지는요. 올해 이슈받을 풍력주보다 약간 좀 후발주지만 올 상반기를 좀 뜨겁게 달굴 태양광 에너지 관련주가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LG화학 쪽 2차 전지적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성균광전투자가 오늘 7%가 급등했군요. 아니, 오늘 한 14%까지 갔는데 장중에 한 마이너스 2%까지 밀리긴 하더라고요. 워낙 장이 안 좋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지금 실적도 좋고 또 이슈가 보이다 보니까 종가 관리는 좀 잘했던 것 같네요. 네. 2주 전쯤에 이승욱 주임님께서 얘기해줬던 종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 참, 뭐 씁쓸하긴 하지만 뭐 오른다는 거에 대해서는 뭐 좋은 일인 것 같고요.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을 또 갑자기 좀 안 좋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 일본 시장의 영향력이 우리나라에는 미치지 않을 걸로 그렇게 예상을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일본 시장이 장중 한 14%까지 하락하면서 우리나라 시장도 아주 크게 영향을 받는 모습이었고요. 아시아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이 굉장히 뭐 충격을 많이 받는 그런 모습들이었는데 그쪽으로 움직인다 그러면 과연 종목들이 좀 잘 움직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들도 조금 의문은 있습니다. 그래서 단발적으로 지금 종목들이 움직여 나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의견은 태양광이나 풍력 이런 부분도 좀 단발적으로 움직여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본 증시가 하루 만에 시총이 뭐 300조 원이 날아가고 오늘도 사키 브레이크가 2차례나 시행이 되면서 급락세를 막을 방법이 없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무례하게 일본이 개장을 시켰나 의문이 들더라고요. 오히려 차라리 이럴 바에는 쉬지. 그게 낫지 않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뭐 종가 기준을 보면 어저께 일본이 거의 한 5.7% 하락을 했는데 오늘은 종가가 한 10% 정도 하락으로 마무리 짓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뭐 종합주가 지수가 10%가 하락을 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진짜로 어마어마하게 하락을 많이 했던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이런 식의 어떤 움직임이 보여진다 그러면 어저께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엔캐리 자금을 또 일본 쪽으로 환수해 들어가는 그 작업이 진행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외국계 쪽에서 자금을 좀 유출시켜 나가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이 부분이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네. 근데 그 이제 엔화 강세를 계속 보이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일본이 계속 지금 돈을 투입하고 있는데 이 돈을 미국처럼 달러를 찍어내서 돈을 투입시키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에 투자했던 돈을 지금 다시 회수시킨 부분이고 이게 예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그러니까 리먼 때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증시에 나가 있던 그 엔화를 한 20% 정도 회수를 했고요. 이번에도 한 10% 정도의 회수가 계획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엔화 강세가 조금 더 이어질 것 같고요. 단지 이제 이 무역 적자인 일본이 일본 저는 지금 신 대표님이랑 의견이 다른 게 가장 염려했던 이제 개인 투매 부분도 좀 나왔던 부분인 것 같고요. 오늘 밤에 이제 FOMC 회의에서 경기 기대감의 그 이슈를 잡은 미국 증시가 어차피 태평양 건너 일본에 대한 악재를 이겨내고 경기 부양감을 있게 된다면 오히려 장은 좀 빨리 회복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두 분이 약간 다를 수도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신경 대표님께서는 그동안에 어제까지만 해도 다소 좀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는데 오늘 다소 다른 의견까지 주시는 것 같아요. 노에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렇죠. 뭐 수급을 안 볼 수는 없으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뭐 좀 전에 이제 말씀을 좀 드렸었지만 오늘 투매성 물량이 출회가 됐습니다. 이 투매성 물량은 종합주가지수 1950포인트를 아래쪽으로 이탈해서 움직여 나가는 그 시점에서부터 물량이 조금씩 투매 물량이 좀 나오기 시작을 하다가요. 후장에 들어서 12시 30분에서 1시까지 투매성, 아주 공격적인 투매성 물량이 나오면서 시장을 약 한 40포인트 하락을 시켜나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 투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투매성 물량이 최근 근래에는 나타난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종합주가지수 2100포인트에서부터 1900포인트에 있는 그 언저리까지 하락하는 과정에서도 투매성 물량이 나타나질 않았었습니다. 근데 최근 근래에 투매성 물량이 오늘 처음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재미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투매는 한 번 나오기 시작하면은 한 번에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투매성 물량이 연속적으로 조금 나오게 되면은 보통 한 2번 정도 나오는 부분이 있고요. 많이 나오게 되면은 한 3번 정도, 3번이나 4번 정도까지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예상하는 부분이 사실 좀 틀렸으면은 하는 그런 바람인데 오늘 처음으로 투매성 물량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으로 한 번 정도는 더 투매성 물량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좀 예상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오늘 종합주가지수의 어떤 움직임을 보면 오늘 고점 대비해서 한 100포인트까지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반등을 시도한 부분이 1940포인트 조금 넘어서까지 반등을 했는데 가만히 보시면은 그게 기술적인 반등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장 시작해서 위쪽으로 올리다가 100포인트 하락을 시키고 바닥에서 60포인트 상승을 시키고 그러고 나서 다시 장 막판에는 조금 아래쪽으로 밀고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져서 바닥을 다시 한번 좀 확인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놓고 봤을 때 지금 시장은 약간 좀 부정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엿볼 수 있게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외적인 변수 물론 말씀하신 대로 미국 시장이 오늘 뭐 긍정적으로 움직인다면 아무래도 미국의 영향을 좀 받겠죠. 근데 지금 아시아 시장이 전체적으로 너무 안 좋게 움직여 나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 우리나라 시장도 아시아의 어떤 영향권에서 뭐 그렇게 벗어나지 못할 걸로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우려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투매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끝났으면은 오늘 정말 그렇습니다. 좋겠는데 그러기를 바라고 있잖아요. 우리 모두 다. 근데 이제 한 번에 그치지 않고 혹시나 2-3번에 걸쳐서 나타난다면 바닥을 논하기가 참 더 어려워진다는 거네요. 근데 이수복 지휘님께서는 오늘 미국 시장을 좀 더 기대고 계신 것 같은데요. 양적 완화에 대한 얘기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온다면 시장이 좀 더 빨리 반등을 나올 수도 있다라는 의견이신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일본이 뭐 한 달 내에 또 큰 충격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역시 지진보다 지금 더 강력하게 이 아시아 증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건 역시 방사능에 대한 문제인 것 같고요. 근데 오늘 뭐 오전 중에 사실 니케이 평균 선물이 급락했던 이유가 뭐 원전 4호기 건물이 화재가 났다 이러한 악재 루머가 계속 나왔는데요. 뭐 나중엔 이제 터질 건 다 터졌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이 돌발 악재들이 이제 더 이상 터질 것 없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된다면 태평양 건너 미국에서는 지금 발빠르게 회복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 지금 미국 증시는 이 일본의 이 쓰나미에 대한 방사능의 발목을 잡히기에는요. 그동안 너무나 증시에 많은 정성을 쏟아놨기 때문에 오늘 밤에 펼칠 FOMC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결정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단지 이제 지금 나스닥 선물 지수가 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장중에 있는 모습이 선반영된다는 그런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밤에 뉴욕에서 FOMC가 열립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한번 눈여겨봐야 되겠습니다. 사실 오늘이 좀 고비가 돼서 좀 이런 사태가 좀 잦아졌으면 좋겠네요. 일본의 대지진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네, 반도체주도 어제는 반사 이익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오늘은 다 매물 투자가 나왔던 걸로 보이죠? 예, 오늘 그러니까 신 대표님은 이제 조금 매물이 좀 더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하셨는데 저는 워낙 오늘 장중에요 그 시장가로 나오는 물량을 보면서 대부분 소화시키지 않았을까 그리고 예전에 2월달에 한번 1926포인트까지 급락을 하면서 2차 물량을 받아냈기 때문에 뭐 얼마나 더 나올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오늘 관점은 제가 최근 들어서
앞서서 LG그룹주를 좀 긍정적으로 보자, 다시 한번 재평가받을 기회가 있을 거라는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 오늘 오전 중에 말씀을 드리면 사실 LG생명과학, LG생활건강까지도 그 엉덩이가 무겁다는 종목들까지도 빨간색을 보였고요. 뭐 LG디스플레이는 뭐 말할 것도 없이 LG그룹주들이 많이 선전을 보이고 있는데 이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옵티머스 3 휴대폰 그리고 스마트 TV도 지금 굉장히 삼성과 맞불 작전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오늘 오전 중에 굉장히 좋은 다른 그룹주, LG그룹주의 좋은 모습 보이는 순간에도 LG전자는 계속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이 LG전자는 왜 이렇게 빠질까 한번 해서 굉장히 냉정한 마음으로 LG전자 월봉 차트를 한번 봤는데요. 이게 2007년도부터 그러니까 기관들이 많이 적립식 펀드로 매수했던 LG전자가 최근 들어서 굉장히 최근들은 아니죠. 2007년도 1월 달부터 굉장히 많은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다가 리먼 사태 이후가 이때까지는 적립식 펀드로 많이 수혜를 받았다가 이 이후에 이제 리먼 사태 이후로 인해서 많이 망가졌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글로벌 증시가 많이 상승을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 사실 LG전자가 안타까웠던 부분이 여기서 전고점을 뚫어줬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부분이 계속 지금 월봉으로 밀려가는 모습인데요. 과연 그럼 LG전자 언제 한번 이 전고점, 그러니까 이 가격대는 사실 바라지도 않지만 이 가격대까지 얼마나 같이 기다릴까라고 봤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LG그룹 같은 경우에는 주도주와 대장주를 이미 이제 LG화학으로 넘긴 것 같고 차세대주는 이제 LG디스플레이주로 뭔가 바통 터치를 좀 하는 모습인 것 같아서 LG전자를 갖고 계신 분들이 과연 제대로 한번 물량을 매도하고 나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지가 좀 염려가 되네요. 네. LG그룹주들에 대해서 매매를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LG전자 쪽보다는 좀 더 다른 쪽을 더 권유를 하고 계신 거네요. 네. LG전자는 너무나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만약에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개인 투자자분이 아주 매력적인 가격으로 매력적인 수익을 내서 나오기에는 그런 기간을 쉽게 주진 않을 것 같네요. 네. 오늘 다른 업종들도 같이 볼까요? 락 보겠습니다. 먼저 개별 종목 한 가지 알아보고요. 오늘 테마 형성된 것 코스닥 종목들 볼게요. 한국타이어 개별 종목을 꼽아왔는데 뭐 지진과 상관없이 뭐 외인의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그렇습니다. 네, 뭐 단독적으로 워낙 움직이기 때문에 한번 분석을 해주셨으면 좋겠었어요. 그러니까 이 화학 같은 종목이 한국타이어가 오늘 종가가 한 6%, 종가는 6%는 안 되는 그런 모습인데요. 장중에 6% 이상 상승으로 움직여 나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졌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최근 근래에 뭐 정유주도 그렇고 석유화학에 관련돼 있는 그런 종목들이 전부 다 상승으로 움직여 나가면서 타이어에 관련돼 있어서도 타이어 종목도 화학 쪽과 같이 좀 편승을 하면서 같이 움직여 나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승을 좀 상당히 많이 하고 굉장히 강력한 그런 모습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이 한국타이어 같은 경우에 오늘 사실 너무나 좀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어저께 석유화학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오늘 약간씩 눌림 조정을 잡는 그런 모습이 보여졌기 때문에 한국타이어도 내일부터는 조금 눌러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테마 볼게요. 오늘 대체적으로 형성된 테마가 일본 지진, 특히 방사능과 관련한 테마입니다. 세 가지를 꼽아왔는데요. 하나는 내진 설계주입니다. AJS를 비롯해서요. 두 번째는 마스크입니다. 뭐 방사능 노출되면 이거 마스크를 하면은 막나요? 뭐 모르겠네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시멘트주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이거는 좀 한번 노려볼 만하겠다라는 것 있으십니까? 근데 지금 이거를 노려보겠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요. 이 세 가지 종목이 어저께는 점 상한가로 그냥 장 시작하면서 점으로 딱 갔다가 들어갔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움직이는 게 장중에 약간 등락을 거듭하다가 장 후반부에 가서 동시에 다 같이 상한가로 들어가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뭐 매출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 이런 부분보다는 지금 일본이 지진이 아주 엄청나게 크게 발생이 된 그런 상황 하에서 세 종목이 같이 움직인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시멘트주 같은 것은요. 실적이 안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단지 테마라는 이유로 이 수요 증가로 인해서 오른다. 그런 것은 참 알맹이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하나씩 지적을 해드릴게요. 네. 먼저 마스크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요. 이 마스크가 오늘 올라왔던 이유는 이 방사능에 대한 이슈인데 이 방사능 같은 경우는 공기 중에 대한 영향 나는 게 아니라 이 피부에 닿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마스크 관련주라 실질적으로 영향은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오늘 웅진코웨이라든가 이런 어떻게 보면 황사 관련주가 굉장히 이슈가 보였는데요. 어제부터 시작된 황사가 올해는 왜 이렇게 반가운지를 모르겠어요. 중국에서 이렇게 바람 부름이 이 방사능 바람을 이렇게 밀어낼 수 있는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슈가 이 엉투당투하는 마스크인데 마스크는 일단 방사능 수혜주로 이 방사능 수혜주로 부각받을 수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요. 단지 이제 테마 형성이 그동안 황사 수혜주를 이렇게 열심히 만들어왔던 이러한 모습이 황사 관련주 쪽이 아니라 지진, 그러니까 방사능 관련 쪽으로 부각이 되었던 것 같고요. 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본이 많이 건물이 무너졌기 때문에 수요가 예상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장중에 이제 오늘 제가 받은 준비한 그 테마, 이 지진 관련된 테마를 보니까요. 별의별 테마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의 그 뉴스를 보면 엄청난 그 폐기물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폐기물을 수혜받을 수 있는 기업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인선 이엔트라든가 뭐 코엔텍 같은 산업 폐기물도 나도 지진 관련주입니다라고 해서 손을 번쩍 들었던 부분이었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지진 관련에 대해서 많이 지금 이슈가 보이고 있는데 이 내진 관련주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 내진 설계를 한다고 지금 모든 건물들을 다 부수고 다시 짓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요. 눈앞에 보이는 실질적인 수혜는 좀 기대하기 어렵고 어떤 테마와 이러한 걸 기다렸던 그러한 돈의 모임이 일본 지진을 통해서 분출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결론적으로 볼 때는 내실이 있는 것은 거의 없다라고 그렇죠. 판명이 오히려 정말 되겠네요. 내실이 있는다 그러면 어제 상승했던 반사이 기대주, 뭐 자동차라든가 반도체 정도 그런 안정성 있는 종목이 훨씬 더 좋겠죠. 네, 참 오늘 그 우스운 부분이요.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바람이 갑자기 한국 쪽으로 와서 오늘 오후 4시에는 방사능에 우리도 노출될 것이다. 마스크를 쓰고 최대한 외출을 자제하고 창문을 닫아놓자라는 건데 뭐 갑자기 바람 방향이 거꾸로 돈다는 것은 참 아이러니한 일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뭐 풋쟁이들이 이런 것들을 퍼뜨리지 않았나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참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장중에 저는 재미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뭐 저희 회원님 중에 이제 부산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방사능 조금 오더라도 부산 계시는 분들은 체력이 원체 좋으셔갖고 전혀 걱정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참 불확실성이라는 게 발목을 크게 잡고 있습니다. 신기하게 리스크 포인트에서 좀 더 요약을 해갈까요? 대응 전략 세워보겠습니다.